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살인 사건, 이 진범을 가리는 첫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처음 범인으로 몰렸던 패터슨, 한국계 미국인이죠. 이 패터슨이 지금 법정에 나와 있고요. 처음 범인으로 몰렸던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패터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가 마약을 했고 패터슨 측의 변호인입니다. 리가 마약을 했고 패터슨은 불쌍한 한국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 변호사님? 패터슨 측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주장이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패터슨은 리가 범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전의 진술과 바꾼다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아마 변호사는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패터슨은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운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일단 한국인 홀어머니가 키웠다. 즉 한국인과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부각시키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볼 때는? 일단 예전에는 없었던 증거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시죠. 피가 어떤 식으로 튀었는지에 따라서 CSI에 동선을 맨날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덱스터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런 혈흔 분석 기법이 원래는 예전에 재판할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혈흔 분석 기법을 통해서 봤더니 리가 말한 동선과 패터슨이 말한 동선이 예전에 진술받았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진술을 동선을 해봤더니 리가 말한 진술의 동선이 더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술 같은 것들도 패터슨이 예를 들어 난 서면대 앞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 피가 튀겼을 때 자기가 세면대 앞에 서 있으면 그 피가 세면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 세면대도 굉장히 많은 혈흔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예전에 그 미국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했었던 CID죠. 거기에서 했었던 것들이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했었는데 많이 이번에는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가능하다면 그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언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리의 진술과 피터슨의 진술을 비교했을 때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바라보면 누가 진실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둘 다 범행에 가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행이라고 하는 게 찌른 사람이 범인인 건 맞지만 자기 동료가 그거를 갖다 찌르는 걸 보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좋아했냐 말리려고 했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사실은 우리 뭐 좋아했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없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도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찔렀을 때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소리 질렀어야 되는 거거든요. 큰일이 났다고. 찌르는 동안에 내내 그거를 방관한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 둘은 다 한쪽은 칼을 든 범인이고요. 한쪽은 그거를 보면서 조장한 범인입니다. 조장이 아니라 뭐 방관이겠죠. 방관한 범인인데 문제는 그 방관을 했을 때 야, 이런 일이 벌어졌네? 라면서 방관을 했느냐? 아니면 큰일이 났네라고 방관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근데 사실 또 사람이 너무 놀라면은 그게 몸이 뜻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너무 놀라면. 아니 그 좁은 공간에서 엎치락 뒤치락 예.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한 한국 사람을 죽이려고 공범으로 이제 이 살인을 저지른 건데 다만 마지막 순간에 칼을 잡았던 손이 누구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찌른 거. 이 때문에 그 부분을 가리킨 이제 가려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검찰의 이제 얼마나 실력이 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밝힌 것과 또 변호인이 발휘하는 방어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원래는 처음엔 공범으로 수사가 진행됐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검찰로 올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분석관이 어떻게 검시관이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칼에 찌른 형식을 보면 키 큰 사람이 찌른 건데 리가 훨씬 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의 단독 범행으로 간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려진 게 배낭을 잡아당겨서 찌르면 키 작은 사람도 패터슨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낭은 그 자리에서 발견된 게 아니다. 굉장히 멀리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배낭을 메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가장 지금 의심을 받는 부분이 패터슨이 옷을 입고 있는 굉장히 피 묻은 옷을 소각했거든요. 그리고 칼을 버린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CID는 패터슨이 범인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변호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패터슨의 옷이 많았던 거는 이젠 증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리의 옷에
피가 없었다는 것은 다량의 세척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문제는 유죄의 입증은 검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럼 결국은 또 피해자 부모님들이 한이 못 풀릴 수도 있다. 아니 이런 그래서 것도 이제 가능성이 저희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패터슨이 살인을 했냐 안 했냐 예. 이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증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지금 17년 전의 사건 때문에 이 증거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에 가서 패터슨이 여러 사람들한테 예. 나는 이 한국 사람을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갱스터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언론을 보도해서 그냥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한국제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녹취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미국 쪽에서 그 부분에 입증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유죄 입증이 가능하지 않냐 예. 그런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 사건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판결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족 측 변호인과 직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자.